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춘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또 지난달에 이어서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함께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정말 참신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또 누구의 아이디어죠? 또 저의 아이디어인데 요즘 보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매체를 이용하는 그리고 그런 주된 세대가 아무래도 MZ 세대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공략법을 좀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좀 공유 드리면 어떠실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MZ 세대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MZ 세대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MZ 세대란 이제 아무래도 그 밀레니얼 세대와 네. 그리고 요즘 Z 세대를 말하는 그 합친 용어를 말하죠, MZ 세대.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981년 때부터 이제 2009년대까지를 뭐 MZ 세대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한번 제가 계산해봤었어요. 네. 그래도 이게 과연 나이가 몇 살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16세부터 44세더라고요. 오, 딱 지금 청소년부터 뭔가 부모가 되기에는 아직 어리신 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령대들 다 보니까 한 30세 정도가 이제 그쵸, 그 그쵸. 범위 안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가 좀 중요한 이유가 현재로서도 좀 지금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도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한 인구일 뿐더러 추후에 그리고 후속 세대들이 이제 등장했을 때도 MZ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가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매체이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또 유튜브, 또 쇼폼 위주의 뭐 틱톡이나 맞아요. 또 요새는 앱 광고, 그러니까 버티컬 매체 등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당근이나 네, 뭐 맞아요. 핑크 다이어리나 뭐 블라인드 많이 이용하시죠. 그쪽에서도 또 활발하게 광고 운영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만큼 거기서 광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조금 알아야 이 매체를 좀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세대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노래방만 봐도 예전에는 책을 막 이렇게 봐서 맞아요.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디지털의 환경이 맞아요, 좀 익숙한 맞아요. 세대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도 진짜 그 지면으로 지류로 된 책이 아니라 그 뭐 태블릿을 통한 그런 글을 읽는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에 좀 또 다른 반증으로는 집중력이 아무래도 그 과거 세대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것 역시도 이 MZ 세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준수 마케터님도 그러신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학창 시절에는 저희가 교과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계속 그렇게 글을 읽고 쓰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영상을 시청할 때 정도는 집중력이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짧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맞아요. 집중력이 짧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 영상도 사실 긴 거를 많이 안 보고 맞아요. 뭐 영상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해서 빨리 감기로 보거나 넘겨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나 그런 데서 광고 하시는 경우에 쇼폼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틱톡이 굉장히 뜨게 되면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나 스토리로 많이 진행을 하고 쇼폼 광고를 그래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좀 더 확 끌어모을 수 있는 쇼폼 광고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MZ 세대들의 시선을 좀 맞아요.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요즘도 사실 예전이랑 좀 다르게 숏폼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들도 사실 그냥 1배속이 아니라 맞아요. 2.5, 맞아요. 5배, 1.5배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컷 편집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맞아요. 빨리 화면 전환이 되게끔 하는 영상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런 방식들이 숏폼을 활용한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삶을 좀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개인주의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나 뭐 사생활에 대해서 많이 중시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취향을 조금 더 피력할 수 있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소비도 하는 그런 좀 매니아층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확실히 요즘 보면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진짜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조금 통상화해도 뭐 예를 들어서 스키니진이 만약에 대유행했을 때도 모두가 스키니진 다 입고 컬러별로 입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나는 레트로 감성으로 갈 거야, 나는 힙합 패션으로 갈 거야 라는 등 정말 다양하게 이건 그냥 내 갈 길은 내가 가 맞아요. 정도로 이제 피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엄청 많진 않더라도 하나의 제대로 꽂힌 매니아층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유행에 많이 휩쓸리는 맞아요. 경향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는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패션이나 뭐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도 그렇고 물론 유행을 완전히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좀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또 MZ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이나 아니면 좀 간편함을 좀 선호하는 게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이거에 대해서 이거 깊게 고찰하고 성찰했던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리하게 이거 하니까 이거입니다 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아무래도 그 1번이랑 조금 맞아요.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MZ 세대들은 또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에 맞아요. 익숙하고 네.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뭐 특히 뭐 요새 개그로도 많이 소비가 되지만 뭐 MZ 신입사원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수직적인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금 다들 평등한 그런 구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로 문제는 아니지만 플렉스라는 말도 요즘 엄청 많이 썼잖아요. 최근까지도 이게 뭐 맞아요. 그런 힙합 프로그램에서도 플렉스가 좀 유행된 걸로 아는데 요즘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검 절약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사야 돼, 사고 싶어 사면서 이제 SNS와 이제 동반되게 자랑도 하고 보여지는 그런 그 돈에 대해서도 조금 예전보다는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 역시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화를 하는 것보다 네. 뭐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하는 걸 좀 더 메신저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전화를 하는 게 약간 두려우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에서야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어디에 전화를 할 때 조금 약간 긴장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이랑도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약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예전엔 또 문자를 많이 썼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전화를 되게 선호하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문자로 하면은 막 딱 쳐야 되고 그 사람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막 그런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를 좋아했는데 요즘 정말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은 맞아요. 전화가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그 실시간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도 추후에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메신저로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보내는 거를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사실 귀찮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 한 2시간 정도 후에 확인을 하고 그 후에 답장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화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 침묵이 이어지게 되면 조금 민망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메신저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 후기를 저희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런 저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어디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무언가를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저는 후기나 리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의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했거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살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도 뭐랄까 자기 또래나 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후기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협찬 받아서 광고를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보통은 뭐 저 광고니까 뭐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MZ 세대들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저거 쓰네 나도 한번 맞아, 써볼까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또래의 인플루언서나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직접 사용한 후기들이 막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이거 후기에 의존하는 구매 성향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할래.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용어로는 또 디토소비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맛집을 찾을 때도 그렇고 좀 후기를 꼭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후기도 그냥 단순히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뭐 SNS를 찾아보거나 저는 유튜브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후기를 볼 때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매체를 한꺼번에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 7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7가지 특징을 동반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쇼폼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MZ세대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라 시간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SNS 플랫폼에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간결하고 또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네. 그거죠. 뭐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신다고 할 때 네. 단순히 뭐 인스트림이나 이런 쪽으로 좀 긴 광고가 아니라 네. 쇼츠 광고로 네. 짧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때려 박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실 쇼폼은 여러 번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맞아요. 30초 막 이러는데 잠시만요. MZ세대 공략 저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소리 어렵죠. 쇼폼을 쇼츠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그건데 이제 맞습니다. 쇼츠 광고에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이 좋고 사실 쇼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유입수도 많이 늘어나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쇼폼 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틱톡 등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틱톡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서만 좀 많이 그게 그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비단 대표적인 이 3개 매체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매체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우리의 제품이 아니면 우리의 브랜드가 어느 매체에 좀 잘 이용될지는 맞아요. 분석 후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같은 그 다음으로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쇼폼 같은 경우는 좀 그 요즘 말로 뭐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요즘 또 도파민의 민족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쇼폼이나 조금 더 자극적인 그 내용의 소재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광고를 활용하시더라도 그래서 조금 맞아요. 자극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러니까 메타 배너 광고를 한다 그래도 같은 광고를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노출이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광고 소재에 대해서 피로감이 쌓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도파민 중독도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정도의 도파민이라면 사람들은 점점 더 지겨워지고 피로감이 들 텐데 이거 기존의 것 이상으로 만약에 도파민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라고 하면 거기서 더 찾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제가 최근에 본 광고 소재 중에 굉장히 좀 신박했던 게 광고 소재라고 하면 보통 그냥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저희가 흔히 쓰는 노란색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너무 자극적이게 뭐 어떤 화면을 딱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유도하는 스타일의 광고도 오히려 이런 세대들한테 잘 먹힌다. 그리고 2번, 3번 볼 수 있는 광고를 그리고 매력적이고 자극 이런 식의 광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은 정말 이게 핸드폰을 저희가 볼 때 잠깐 이렇게 맞아요, 계속 맞아요. 스크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잠깐 그 3초의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광고가 눈에 익게 하기 맞아요. 위해서는 그 인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력히 공략할 수 있는 공략법을 좀 함께 활용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소재를 만들 때 오히려 뭔가 글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지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글씨가 많지 않고 그냥 뭐 특정 소구점 있잖아요. 뭐 할인 50% 할인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2+1 여기 이 링크에서만 이런 문구만 간단하게 들어가되 이미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포스트잇에다가 맞아요. 적는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조금 광고 문안 자체가 한국말이 아닌 것처럼 적힌 게 있어요. 뭐 무슨 연고인데 의원고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스 문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플렉스라는 게 뭐 돈을 이제 가감없이 지출한다라는 뭐 그런 문화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좀 많이 마음껏 드러낸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용에 구애받기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큰 세대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주로 판매하는 매체가 뭔가 뭐 품목이 10대, 20대, 30대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SNS를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좀 파악을 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플렉스 문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제품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내 제품의 객단가가 조금 높아. 그 객단가가 높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이고 이거는 뭐 어떤 연예인이 착용을 했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사용을 해서 뭐 그래서 비싼 거다. 그리고 어떤 뭐 굉장히 좋은 뭐 천연 소재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소고점을 열심히 어필을 해서 나는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 제품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요새는 사실 이 얘기랑은 조금 다르지만 뭐 친환경적이라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은 이걸 함으로써 뭐 어디에 기부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식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제품들 또 아니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들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확실히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이거 샀어 봤지 나 좀 잘 나가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그거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 이렇게 봉사활동했어. 맞아요. 뭐 그렇게 좀 다른 의미로도 플렉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소구할 수 있으면 내 제품이 너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경우는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 가격을 무조건 낮추기보다는 물론 가격을 낮추는 것도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본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가람 마케터님께서는 좀 이런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 자기만의 전략이 하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재를 좀 잘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최근에는 사실 쇼폼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제품 자체가 사실 그 MZ 세대를 겨냥한 제품은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이어서. 근데 의외로 여기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네이버에서 그냥 파는 거랑 그 유튜브 쇼츠로 파는 거랑 나이대가 달라요. 저도 되게 좀 놀랐는데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시는 경우는 좀 어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 30대 중후반부터 한 40대, 50대까지가 많은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20대 중반도 많으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래서 이게 이 쇼츠라는 게 정말로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가 되는구나. 이 영상이란 게 정말로 젊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소구가 되는구나. 제품이 좀 올드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라도 이걸 보면서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구나를 제가 여기서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맞아요, 이루어져야 맞아요. 되고 소재 교체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어떤 좀 그 타겟 소비자층이 있다면 이렇게 그 타겟 소비자층에게 맞는 그 매체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는 내 제품이 30대한테 팔렸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이게 처음 런칭한 제품인 경우에는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팔릴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에 한번 발을 이렇게 조금씩 담가보시면서 여기서는 어느 나이대에서 잘 팔렸다. 여기서는 어느 매체에서 어느 나이대에서 잘 팔렸다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재를 따로 제작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각각의 타겟층에 딱 걸맞는 내용의 소재를 소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3, 40대랑 이제 저희 20대, 30대의 소구되는 그런 영상이나 뭐 이미지 소재가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소구 포인트가 좀 달라요.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면 뭐 효능이나 뭐 그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용량이나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뭐 좀 싸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패키지가 예쁘고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하고 또 쇼츠나 뭐 영상을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내가 좀 팬인 인플루언서가 먹었어. 그럼 사죠.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광고를 집행하실 때 뭐 세련되게 맞아요. 우리 브랜드랑 멋있게라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오히려 진짜 B급 감성으로 해도 맞아요. 정말 괜찮으시거든요. 그냥 갑자기 나 이거 먹었다 와 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거 짱 웃기네 하면서 그냥 맞아요. 관심을 표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번째도 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 역시 좀 저희의 마케팅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거죠. 이제 패션 관련돼서도 보면은 레트로 패션 아니면 또 Y2K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양한 경험을 추구를 하는 이 세대의 경향에 맞게 그래도 요즘은 이거의 좀 합성어가 그 뉴트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것과 그리고 레트로를 조금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경험을 너무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오프라인을 하신다라고 할 때 뭐 팝업 스토어가 요즘 정말 많이 뜨잖아요.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들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관심이 있으면 꼭 방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온라인으로서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그 자사의 그런 뭐 매장을 방문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짜보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팝업 스토어도 성수동에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단순하게 우리가 뭐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살짝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조그만 매장으로 열었었는데 요새는 하나의 건물을 빌리거나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주마켓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주제가 신박한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뵈니까 네. 너무 반갑고 네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건강하시고 할아버지 같은 말씀하세요. MZ 세대가 맞으신지. 어디까지 얘기하는 지금 그래서 잊어버렸네요. 팝업 스토어가 제 성수동에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사실 전 직장이 성수동이었어요. 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간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팝업 스토어만 엽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죠. 맞아요. 몰려가서 이때 봐야 돼. 주말 이때 이게 마지막 주말이겠네. 가야 돼. 라는 맞아요, 경향이 맞아요. 너무 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팝스토어 스타일 자체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매점 입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의 브랜드 색깔을 맞아. 딱 입혀서 엄청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반대로 심플하게 꾸미는 경우도 많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확 느껴지도록 꾸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까지도 그쵸. 접목을 하더라고. 그렇게 게시글을 올리고. 뭐 우리는 성수동에 팝스토어를 열었었다라는 거를 소구점으로 삼아서 또 맞아. 새로운 광고를 맞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전략만 잘 짜신다면은 한 번의 그런 뭐 전략으로도 다양하게 저희가 노출이 지속 가능하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네, 주마케터님이 또 스타일의 MG로 바꾸신 것 같다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 말하는 거는? 뭐 저지 않을까? 최근에 머리를 한 건 저희는 아유, 말이죠. 그러니까요. 또 파마를 또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거의 30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네. 해주실 제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MZ세대 마케팅 공략법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MZ세대라 함은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세대를 말씀드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MZ세대를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이 세대의 주된 특징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짧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사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개성적이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매니아층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복잡한 것보다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선호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플렉스 문화가 접목이 되어 있으며 전화보다는 메신저가 선호됐고 후기에 의존하는 구매 성향을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많은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된 7가지 특징에 대해서 토대로 뭐 마케팅 전략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쇼폼입니다. 그래서 SNS 플랫폼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을 좀 전략으로 말씀드렸고,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간결하고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말씀드렸으며, 두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좀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소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플렉스 문화, 스스로를 뽐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용에 좀 많이 구애가 됐지만 현재는 비용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를 역시 플렉스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행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이제 거의 절반의 인구잖아요. 16세부터 맞아요. 44세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MZ세대 공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도움이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을 가볍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MZ세대라고 말을 했지만 미래의 네. 소비층으로 예상되는 알파 세대도 그쵸. 있거든요. 지금 뭐 09년생보다 더 어리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뭐 이게 이 알파 세대나 잘파 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 맞아요. 세대에 대비해서 간략히 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식 중에 하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뭐 VR이 많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그거를 토대로 광고 집행으로 좀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뭐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활용이 되겠지 그러면 저희가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맞습니다.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서 금일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박심수 마케터였고,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